자, 이제 생물의 구성에서 처음 나오는 게 세포예요. 자, 세포는 선생님이 영어로 셀이라고 불러준다 라고 했는데, 세포는 바로 우리 사람과 같은 생물을 이루는, 자, 구조적으로 또는 기능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작은 단위가 바로 세포예요. 결국에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뭘로 되어 있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세포가 없으면은 걔는 뭐라고 봐도 돼? 생명체가 아니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세포가 있으면 생명체라고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가장 작은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바로 세포예요. 여러분들도 다 세포로 돼 있고, 나도 세포로 돼 있고, 그다음에는 여러분들이 극혐하는 모기도 세포로 되어 있고, 바퀴벌레도 세포로 되어 있고, 식물도 세포로 되어 있고, 다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다 세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포는 구조를 가지고 이 세포들의 그 구조 안에서는 각각 다른 기능들을 수행해요. 우리 몸 안에서도 보면 소화하는데, 호흡하는데, 혈액순환하는데, 뭐 각각 정보를 전달하는 각각의 기관들이 있는 것처럼 세포 안에서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것들이 다 따로따로 존재를 해 있는데, 자, 제일 중요한 거, 모든 세포는 이게 세포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은, 세포는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막. 이 막을 다 가져요.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세포막이라고 불러줘요. 이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세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세포의 작은 기관들, 소기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장 이제 그 원시적인 조금 하등세포라고 불릴 수 있는 게 누구냐면 세균이거든요. 여러분들, 박테리아라고 하는 그 세균조차도 뭘 갖고 있어요? 저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포막이 이 세포 구조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기준에 해당이 되는데, 보면은 동물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어요. 근데 둘이 약간 달라요, 형태가.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랑. 보면은 일단은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뭘 갖고 있어요? 중심에 핵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핵. 그러니까 동물세포도 핵이 있고 식물세포도 핵이 있고 둘 다 핵을 가지게 되는데, 자, 핵은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을 하는, 컴퓨터로 치면은 중앙 CPU 같은 역할을 해주는데, 여러분들 중요한 게 이 핵 안에는 빵공장 진짜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유전 정보가 핵 안에 들어있어요. 유전 정보. 그러니까 나의 모든 유전 정보가 세포의 핵 안에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체를 뭐라고 불러줘요? 혹시 알아요? 유전 정보를 전부 담고 있는 애를 DNA라고 불러요. DNA,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DNA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보통 그림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생겼죠, DNA가. 이렇게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DNA 안에는 뭐가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 유전자가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DNA. 그래서 핵 안에는 동물세포고 식물세포고 둘 다 뭘 가진다? DNA를 갖고 있고, 유전 정보가 그냥 저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장되어 있냐면은 암호화돼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아무나 읽지 못하게. 자,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적으로 가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은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도 하는데, 저 마이토콘드리아는 동물세포, 식물세포가 다 있는데, 얘는 일종의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저 안에서. 그러니까 이 마이토콘드리아는 일종의, 여기서 발전기라고 설명을 했는데, 우리 몸 안에서 영양소하고 산소를 결합을 시켜서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기관이 바로 저 마이토콘드리아예요. 그러면 보통 우리 몸에 있는 어느 기관이나 세포의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많냐면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은 데에 저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아요. 어디가 많을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딜까? 심장, 정확하게는 심장은 아니고요. 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데가 있어요. 근육. 근육을 계속 움직이려면 이게 에너지를 써야 돼요. 근육이랑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어디가 제일 큰 줄 알아요, 혹시? 응? 간이 제일 커요. 간이 거의 한 1.5kg 돼요. 엄청 커요. 예. 그래서 그 간이나 근육에 마이토콘드리아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네가 뭐래요?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많이 생산을 해주는데, 이제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정확한 이 에너지의 명칭은 뭐라고 불러줘요? ATP라고 불러줘요. APT 아니야. ATP야. APT는 뭐야? 아파트고, 이거 아니고 ATP예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둘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뭐냐면은 세포막이라고 하는 걸 가져요. 세포막은 하는 역할이 크게 두 개예요. 하나는 세포를 보호하고, 자, 이 기능이 제일 중요해요.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세포막인데, 실제로는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얇아요. 저거는. 근데 우리가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긴 걸 볼 수 있는 게, 계란 여러분들 삶아서 까다 보면 안에 얇은 막 하나 나오죠. 예, 그 막이 하는 일이 저 세포막이 하는 기능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 세포막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물질도 있고 나오는 물질도 있는데, 이렇게 안팎으로 물질이 드나드는 것을 조절을 해줘요. 제일 큰 기능 중에 하나가 세포 내에 물질 출입을 조절해주는 작용이 제일 큽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얘네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나오지는 않았는데 선생님이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자, 세포 안에는 되게 조그만한 알갱이들 같은 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식물세포도 있고 동물세포도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조그만한 알갱이 같은 거 이름이 뭐냐면은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해요. 이름이 라이보솜인데, 라이보솜은 동물세포도 있고 식물세포도 있고 대장균 같은 세균도 다 갖고 있거든요. 저게 하는 역할은, 라이보솜은 세포 내에서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역할을 해요. 제가 단백질을 만들어요. 즉, 원래 여러분들 단백질이란 거는 뭐가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결합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붙여서 단백질이라는 애로 만들어내는 데를 누가 한다? 이 라이보솜이라고 하는 데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단백질은 다 어디서 만든 거야? 이 라이보솜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머리카락도 단백질이에요. 머리카락도 단백질, 피부도 단백질, 손톱 발톱도 단백질, 뼈도 단백질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몸 중에서 거의 단백질로 안 된 게 없어요. 이 손톱이나 머리카락, 손톱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하고, 머리카락도 보면은 케라틴 단백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동물 세포는 없고 식물 세포만 가지는 것 중에 A야. 바로 엽록체하고 세포 벽이라고 하는 거는 식물만 가져요. 근데 여기서 엽록체는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뭘 할 수 있다? 광합성이라는 걸 할 수 있는 장소가 저 엽록체예요. 왜 이름이 엽록체일까? 엽, 입에 있는 록, 녹색 물체예요. 정확하게는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이유가 저 엽록체 안에 보면은 색소가 있어요. 녹색 색소. 이름이 엽록소라고 하는 색소가 있는데, 그 엽록소 때문에 녹색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엽록소가 빛을 흡수를 하고 엽록체가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드는데, 아까 선생님이 광합성은 잠깐 설명을 했지만 뭐하고 뭐를 재료로 한다? 이산화탄소하고
물, H2O, 물을 재료로 해서 뭘 흡수해야 돼요?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뭘 만들어요? 포도당이라고 하는 양분이랑 뭘 발생시켜? O2, 산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럼 저 산소는 누가 써? 공기 중에서 동물들이 호흡을 할 때도 쓰고 식물이 호흡을 할 때도 사용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 포도당 만들어낸 증거는 식물이 자기가 스스로 쓰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초식 동물들이 저 만들어 놓은 포도당을 풀 뜯어 먹어가지고 먹는 게 초식 동물들이 만들어 놓은 요 포도당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당이 여러분들 많이 합쳐지면 포도당이 하나 있으면 포도당인데 이게 막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합쳐지면 나중에 뭘로 되냐면 녹말이 돼요. 녹말. 쌀, 감자, 고구마, 뭐 밀 이런 데 들어있는 녹말로 변해요. 그러면은 녹말을 우리가 먹을 때는 뭘로 먹어요? 우리가 녹말로 먹어요. 녹말로. 감자 먹고 고구마 먹고 밥 먹고 하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녹말을 섭취를 하는 거고 이 녹말이 다 소화되면 뭐가 되겠어?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네. 네. 포도당은 맛이 어떨까? 이름이 뭐냐? 포도맛. 포도 맛은 아니고 달아요. 당이니까. 녹말은 써요. 쓰진 않고 안 달아요. 대신에 녹말은 계속 입에서 씹다 보면 어떻게 밥도 오래 씹으면 달아요. 떡도 막 씹다 보면 단맛이 나고 고구마도 감자도 씹다 보면 단맛이 나거든요. 녹말이라고 하는 게 분해되면 여러분들 입안에서 침으로 막 녹말이 분해되잖아? 그러면은 뭘로 변하냐면 얘도 당으로 변해요. 뭘로 변하냐면 엿당으로 변해요. 엿당. 그래서 여러분들 밥을 삭혀서 그러면 밥이 삭으면 밥 안에 있는 녹말이 분해가 되거든요. 그럼 뭐가 생겨요? 엿당이 생겨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뭐냐면은 식혜야. 그 식혜를 계속 졸여. 물을 날려.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니? 단맛이 더 세지겠죠. 단맛이 세지는데 물이 점점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겠냐. 얘가 끈덕끈덕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되냐면은 조청이라는 게 돼요. 떡 찍어 먹는. 그 조청을 더 졸여.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엿이에요, 엿. 여러분들 하얀색 엿이 있잖아요. 예,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래 그냥 놔두면 까만색 엿이 되고 그 까만색 엿을 막 잡아당겨가지고 늘리면은 하얀색 엿으로 변해요. 그게 엿이에요, 엿. 네. 자, 엿은 뭘로 만든다? 쌀로 만든다. 녹말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얘네들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포벽은 식물만 가져요. 동물은 가지지 않아요. 자, 얘는 세포막 바깥쪽에 두껍고 단단한 벽이에요. 얘는 세포를 유지하고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하는데 이게 왜 식물 세포만 가지냐면은 동물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뭘 가지니? 뼈가 있죠. 뼈도 있고 뼈가 없더라도 뭐가 있냐면은 이제 곤충용이나 갑각류들 보면 밖에 뭘 가져요? 이게 외골격이라고 해요. 바깥에 단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곤충이나 새우나 뭐 가자나 이런 부분 바깥에 파충류도 보면은 비늘같이 단단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유지할 수 있는 뭔가 단단한 부분이 있는데 식물은 뼈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단한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단단한 부분이 없어 그냥 말랑이처럼 무너져 버릴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이 뼈대가 필요하니까 그 단단한 뼈대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뭐다? 이 세포벽이에요. 나중에 근데 되게 웃긴 건 뭐냐면 이 세포벽은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식물에 뭐가 되냐면 들어봤어요? 섬유질? 네, 섬유질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근데 사람이 섬유질을 먹으면 소화를 못해요. 그냥 다 똥으로 나와요. 그럼 식물 먹잖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추쌈 먹잖아? 아니 나물 먹잖아요. 그럼 상추 안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드는 영양분만 먹는 거고 상추 껍질을 이루고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그건 다 섬유질이라 저건 소화가 안 돼요. 그냥 똥으로 나와요. 그냥. 그러니까 풀 많이 먹으면 똥도 많이 나와. 배추를 많이 먹었다. 그럼 똥도 많이 나와. 왜? 소화 안 되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저거를 많이 먹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똥으로 장이 잘 비워져요. 안 그러면은 변비 걸려.
똥이 안 나와. 야채를 많이 안 먹으면. 저 섬유질이 소화는 안 되는데 사람 몸에는 되게 좋아요. 양을 늘려주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초식 동물도 저거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 사람은 이 섬유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돼서 똥으로 나오는 거거든. 근데 초식 동물도 중에 또 얘를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 대표적으로 풀 제일 많이 먹는 애가 누구니? 소지, 소. 소도 그렇고 말은 아니고 양 풀도 먹잖아요. 그렇죠. 소, 양, 낙타 뭐 이런 애들이 풀을 많이 먹는데 특히나 소는 여러분들 이 섬유질 엄청나게 먹는데 얘를 분해할 수 있는 소화 효소가 없어요. 그래서 소는 위가 4개거든요. 알아요? 소는 위가 4개예요. 처음에 첫 번째 위를 뭐라고 하냐면은 양곱창 할 때 양이 첫 번째 위를 양, 두 번째 위는 벌집양, 세 번째 위가 천엽, 네 번째 위가 막창 또는 홍창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4개 위인데 그러니까 소는 뭘 하냐면은 되새김질이라고 하는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되새김질을 하냐면 처음에 풀을 먹잖아? 씹어서 넘겨.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4개가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셋, 넷 이렇게 있거든. 여기 있던 거를 갖고 와서 처음에 넘겨. 그럼 여기 안에서 미생물이 자라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발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효가 스스로 분해를 하는 거 아니고 소 안에 있는 위에 있는 미생물이 저 섬유질을 발효를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여기서 넣었다가 웩 하고 뱉어. 그러니까 다시 씹어. 두 번째 위로 넘겨. 여기서 발효시켜. 다시 웩 해서 해서 해. 그래서 뱉다가 다시 넘겨. 이렇게 해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미생물들이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뭐가 나오냐면 메탄가스가 나와요. 소가 트림하거든요. 웩 하고 방구도 껴요. 방구도 끼는데 그 안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메탄이 나와요. 메탄가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예요. 에이 뭐 소가 뭐 트림을 해봤자 얼마나 나오겠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를 뿐만 아니라 저 호주나 뉴질랜드 가보면 거기는 엄청나게 소랑 양을 많이 키운단 말이에요. 사람 인구수보다 소나 양이 훨씬 더 많아요. 농장 주인이 내 소가 몇 마리인지 몰라. 너무 많이 길러가지고. 예, 그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트림하고 방구 끼면서 나오는 메탄이 엄청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되게 생각보다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쟤네들이.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소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얘네들도 소화 요소가 없어. 이렇게. 근데 이제 위가 이렇게 여러 개 있지 않은 애들도 있고, 소나 양이나 이런 애들, 낙타 같은 애들은 되새김질을 하는데, 참고로 이렇게 위가 여러 개 갖고 있어가지고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을 여러분들 뭐라고 불러주냐면 반추동물이라고 해요. 대표적으로 소나 양 이런 애들이 이런 작용을 한다. 그리고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위에서 발효가 되면서 뭐가 나온다? 메탄가스가 나온다. 메테인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얘네 것들이 바로 뭐다? 그 온실기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럼 이제 다양한 세포의 특징 한번 봅시다. 이제 생물이 여러분들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긴 한데 모든 세포가 다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생물은 이 모양하고 기능이 다 각기 다른 다양한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세포는 특정 기능을 하는데 적합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신경세포, 이걸 이제 뭐라고 불러주냐면 뉴런이라고 불러주는데 얘는 여러 방향으로 길쭉하게 뻗어가지고요. 우리 몸의 신호를 감각기관으로부터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뭐 시신경, 청신경, 뭐 이렇게 신호를 전달해주는 역할도 하고, 뇌로부터 명령을 받아가지고 가서 반응해라 라고, 예를 들어서 뇌에서 명령 줘서 팔을 들어라, 다리를 들어라, 이런 명령이 다 뭐를 통해서? 이 신경세포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냥 바로바로 진행이 돼요. 긴 거는
다리 발끝을 움직이는 뉴런이 뇌부터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쭉 엄청 길죠? 예, 되게 길어요. 막 1m도 넘어요. 세포 하나가. 자, 그 다음에는 적혈구도 있고, 우리 혈액 안에 보면은 백혈구도 있고, 그 다음에는 뭐 혈소판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적혈구는 가운데가 오목한 원반 모양으로 산소를 운반하게 적합하는데, 적혈구 중심에 보면 여러분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이렇게 붉은색 색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적혈구가 빨갛게 보이고, 적혈구가 우리 혈액에서 제일 많아요. 하다 보니까 피가 빨간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다? 산소 운반을 하는데 가장 적합합니다. 참고로 백혈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무슨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식균 작용을 해요. 식균이 뭐냐면 균을 잡아먹는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 면역 작용 같은 거를 하는데 담당을 하는 게 바로 백혈구고, 혈소판은 피가 났었을 때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을 해요. 얘네들도 이제 세포들이고, 그다음에는 사람의 피부나 아니면은 이 입안 또는 장기 있잖아요. 위 아니면 뭐 소장 이런 장기의 벽을 이루고 있는 세포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상피세포라고 불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넓게 펴진 모양으로 표면적을 넓혀서 보호하기에 적합을 한데, 안에 들어있는 구조는 어느 세포든 간에 다 모양은 다르지만은 안에 다 뭘 갖고 있어요? 이런 공통적으로 세포 구조랑 세포 소기관들은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네들 세포 소기관 말고 나머지 세포를 다 채우고 있는 부분이 있다란 말이에요. 얘가 공중에 떠 있는 건 아니고 저기 안에가 뭔가 가득 차 있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세포질이라고 불러줘요. 세포 소기관을 뺀 나머지 부분을 채우고 있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불러준다?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 안에도 많은 물질과 영양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세포들만 가지고 생물을 구성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보면은 이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생물을 통틀어 썼을 때 단세포 생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세포 생물은 뭐야?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애예요. 보통 세균 같은 애들이 단세포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세균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이제 단세포 생물이 종류가 좀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뭐 얘네들은 아주 고등생물은 아니겠지. 세포 하나가 그냥 생명체 하나니까. 그러면은 단세포 생물이 아니고 세포 여러 개로 되어 있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마늘 다자를 써서 다세포 생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다세포 생물은 세포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뭐가 커지는 거예요? 몸집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키가 크고 몸집도 커지고 하게 되는 거는 뭐가 늘어나는 거다? 바로 세포 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포 수를 어떻게 늘리냐면은 세포가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요. 두 개로 쪼개진 애가 다시 좀 더 크고, 다시 커진 애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두 개로 쪼개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계속 쪼개지고 크고 다시 쪼개지고 크고, 이 과정을 무수히 반복을 하면서 세포 수를 점점 많이 늘리는데,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세포 분열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세포 분열을 하면은 세포 수가 점점 늘어나고,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수를 늘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생장이 되는 거예요. 몸이 크는. 근데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될까? 단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면 뭐가 될까? 얘는 세포 분열하면 그냥 한 마리가 두 마리 되는 거예요. 두 마리야. 세균 하나가 세포 분열해서 두 개 됐어. 그럼 세균 몇 개 되는 거야? 그냥 두 개, 두 마리 되는 거예요. 그 두 마리가 또 분열하면 네 마리, 다시 8마리, 16마리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포 분열하면 그냥 자손수가 늘어나는 거지만, 다세포 생물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세포 수가 늘어나서 생장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요. 그래서 생물은 보면은 여러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생물은, 즉 이 다세포 생물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유기적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이게 세포도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한 여러 세포가 모여서 뭘 만들어요? 조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만들어서 기관을 이루고 여러 기관이 모여가지고 결국에는 하나의 개체라고 하는 걸 이루어요. 우리가 기관은 뭐 알고 있냐면 소화기관, 그 다음에는 순환기관, 호흡기관, 뭐 배설기관, 생식기관 이런 식으로 되게 기관이 많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동물, 식물 같은 경우에도 기관이 뭐가 있냐면은 뿌리, 줄기, 잎 같은 영양기관, 그 다음에는 꽃과 열매 같은 생식기관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이 구성을 하는 단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잘 구분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동물은 세포가 모여서 뭐가 되고요?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서 뭐가 되냐면은 기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관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끼리 모여서 뭘 만들어요? 동물만 가지는 특징이에요. 기관계라고 하는 거를 가져요. 그래서 소화 기능을 하는 소화계, 그다음에는 혈액순환을 하는 순환계, 호흡 기능을 하는 호흡계, 오줌을 만들어서 배설하는 배설계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기관들이 모여서 기관계라는 걸 만들고 이것들이 모여서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거 동물들은 이렇게 되는데 식물은 세포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은 조직이 되고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이 비슷한 기능을 하는 조직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면은 조직계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요. 이거는 식물만 있고 동물은 없어요. 동물은 뭘 가져요? 기관계를 가지고 식물은 뭘 가진다? 조직계를 가져요. 그래서 조직계, 그다음에 조직계가 모여서 뭐가 돼요? 기관이 돼요. 이게 사람은 기관계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뭐 내분비계, 신경계 가지고 되게 많은데 이 식물은 기관계가 없잖아요. 기관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밥 먹고 생존하는 데 필요한 영양기관, 다음에는 자손을 번식하는 데 필요한 생식기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뿌리, 줄기, 잎, 요 세 가지가 영양기관, 꽃하고 열매가 자손을 퍼뜨리는 데 관리하는 기관이니까 생식기관, 이거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모여서 뭐가 됩니까? 하나의 개체를 만들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나중에 이 구성 단계가 워낙 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부분은 잘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꼭 개념 짓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그린 가는 왼쪽이 동물세포고 오른쪽이 식물세포죠. 자, 과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는 건 일단 과합성은 누구만 가능하다? 식물만 가능해요. 동물은 불가능하니까. 그 중에서 엽록체가 하는 역할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 중에서 엽록체가 누구니? 그림으로. B가 엽록체죠. 그죠? B 엽록체. 세포 안팎으로 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은 바로 누구예요? D 세포막이죠. 그죠? 그리고 세포막을 가지고 있어야 뭐라고 얘기를 해준다? 세포 구조를 가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물에는 없고 식물세포에만 있는 구조는 두 가지죠. 즉 뭐하고? 이 세포벽이랑 그 다음에는 B 엽록체, 얘는 동물에는 없고 식물만 가지는 구조에 해당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보통 둥근 모양이며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해 주는 거는 A 핵인데 실제로 세포를 관찰을 할 때 핵이 가장 특징적으로 잘 보여요. 그래서 제일 크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핵을 잘 관찰하려고 세포를 관찰을 할 때는 핵을 염색을 해요. 핵을 염색을 해가지고 더 또렷하게 잘 보기 위해서 염색을 해주는데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을 염색을 할 때 무슨 용액을 사용을 하냐면 메틸렌 블루라고 하는 용액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란 색깔의 용액으로 염색을 해보면 동물 세포 핵이 좀 더 또렷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식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을 염색을 할 때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핵을 염색하는 염색약도 물어보기 때문에 예, 잘 이름을 알아둬야 돼요. 동물세포는 메틸렌 블루로 염색을 한 다음에 관찰해주고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통해서 예, 염색을 하고서 관찰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생명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아까 선생님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C,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걸 네, 구조가 바로 이 기능을 하고 나머지 세포 소기관을 뺀 나머지 부분을 채우고 있는 걸 선생님이 뭐라고 그런다?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에 2번. 자, 세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답이 X55가 됩니다. X55. 자, 한 가지 생물은 한 가지 세포로만 구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기능과 모양이 좀 더 다른 세포들이 존재하고요. 세포는 종류에 따라 하는 일도 다르고 모양도 다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생물의 구성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O, X, O, X에 해당이 되죠. 자, 동물에만 있고 식물에는 없는 구성 단계는 바로 조직계가 아니라 기관계에 해당이 되고 여러 기관이 모여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조직을 이루는 게 아니라 뭘 이뤄요? 기관계라고 하는 거를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아니면 여러 세포가 모여서 특정한 모양과 기능을 갖춘 조직을 이루던가 이렇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 다음에 4번. 다음은 느티나무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잎, 표피 조직, 표피 세포, 표피 조직계 이렇게 돼 있는데 맨 마지막 잎이 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맨 처음에 뭐가? 표피 세포가 모여서 뭘 이루어야 돼요? 표피 조직을, 그렇죠. 표피 조직을 만들어내고 표피 조직이 모여서 표피 조직계가 되겠지. 그죠? 조직계가 되고 얘가 잎이라고 하는 잎이 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 기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기관, 그 다음에는 나무를 구성을 하는 이런 단계를 형성을 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